안녕하세요, 제네미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역시 자동차가 제가 가장 잘 아는 분야고 해서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제일 많이 드릴 수 있는 소재인 것 같아서 앞으로 자동차 영상을 자주 찍어서 올리려고 해요. 연비 잘 나오는 운전 방법과 왜 그렇게 되는지 작동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알고 계셨던 것들이랑 다른 부분도 많이 나올 테니까요. 꼭 영상을 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자, 연비 잘 나오는 운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요즘 기름값이 얼마가 되는지 좀 검색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호주 멜번에 살고 있는데 지금 호주 멜번 같은 경우는 이제 휘발유 1리터당 한 1불 15센트 정도 해요. 호주 달러 1불 15센트는 현재 환율로 한국 돈으로 약 9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 기름값이 얼마나 되나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요즘 좀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국제 유가 하락이 반영이 돼서 그렇다는데 현재 기름값을 검색을 해보니까 서울시 평균 휘발유 가격이 1477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지금 많이 내려가긴 했는데 그래도 기름값은 이건 항상 큰 돈이니까 저희 같은 서민들은 운전을 할 때 연비를 꼭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같은 연료를 쓰면서 더 멀리 갈 수 있는지 연비가 잘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연비가 좋다는 거는 기름을 적게 쓰면서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다는 거죠. 연비를 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킬로미터 퍼 리터를 써요. 그러니까 리터당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가를 표시하는 단위죠. 그래서 연비를 나타내는 방법이 자, 이렇게 됩니다. 연비는 주행거리를 사용 연료량으로 나눈 거예요. 연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보시면 이게 분수의 형태예요. 분수의 값이 커지려면 이 위에 있는 분자의 값이 커지고 분모의 값이 작아져야 돼요. 자, 우리 다 초등학교 때 배웠죠? 자, 연비가 좋아지려면 주행거리가 길어지고 사용 연료량이 작아져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연비가 가장 좋아지려면 주행거리는 늘어나는데 사용 연료량이 0이면 돼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차를 움직이는 게 멈춰있는 차를 연료를 쓰지 않고 움직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미 움직이고 있는 차를 그냥 그 움직이는 관성의 힘으로 가게 놔두는 거는 연료를 쓰지 않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순간이냐면 우리가 60km 도로에서는 60km, 뭐 80km 도로에서는 80km 그 규정 속도까지 가속을 한 다음에 그냥 엑셀을 떼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속도가 좀 떨어지면 엑셀을 좀 더 밟고 그 엑셀을 떼고 그냥 가는 순간에는 연료를 아예 쓰지 않습니다. 그때는 엔진에서 연료를 소모하지 않아요. 그런 순간을 최대로 늘리는 게 연비가 잘 나오는 운전 비결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 운전할 때 규정 속도까지 가속을 할 때 강하게 가속하세요. 느리게 가속하면 그 속도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길게 걸려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신호등에 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60km 도로예요. 60km 도로 이제 파란불이 켜져가지고 60km까지 가속을 할 때 천천히 오래 걸리죠. 예를 들어서 60km까지 가속하는데 한 10초 동안 이제 엑셀을 밟고 있다고 해봐요. 그럼 그 10초간은 연료를 계속 분사를 한 거예요, 엔진 안에서는. 근데 내가 좀 빨리 가속해서 붕 해서 한 7초에 60km까지 가속을 했다. 그러면은 연료를 소모한 시간이 짧아져요. 순간 연료 사용은 좀 더 높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빨리 규정 속도까지 가능하면 높은 기아를 사용해서 강하게 가속해서 그 다음에 정속 주행을 하는 게 연료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 의견이 아니에요. BMW에서도 발표를 했었고 실험으로 입증된 겁니다. 다만 도로 상황이 여유가 될 때만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강하게 가속하라는 거는 풀악셀을 밟아가지고 무리하게 가속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악셀 페달을 한 중간에서 한 3분의 2 정도 사이를 사용을 하면서 가능한 높은 기아를 써서 수동 기아를 운전하시는 분은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기아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앞을 멀리 내다보고 운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150m 앞에 신호등이 지금 노란불이에요. 점점 빨간불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은 굳이 내가 악셀을 밟아가지고 신호등 앞에까지 연료를 쓰면서 가가지고 멈춰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어차피 달리던 힘으로 그냥 관성 주행으로 굴러가게 놔두는 겁니다. 신호등까지. 그럼 그동안은 연료를 쓰지 않겠죠? 그만큼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이 연비 공식을 보면
이제 연료를 낭비하는 순간을 줄여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연료가 제일 안 좋아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와는 반대로 주행거리는 가만히 있는데 사용 연료량이 계속 늘어나요. 그런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차 시동 걸고서 차는 가만히 있는데 이제 엔진만 돌아가고 있을 때, 차를 시동 걸고 예열을 하기 위해서 한 1분, 2분씩 해야 된다고 믿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맞지가 않아요. 보통 대부분의 차들은 시동 켜고 바로 출발하면 됩니다. 굳이 예열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한 20년 된 차도 바로 시동 걸고 출발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움직이면서 빠르게 예열이 되죠. 시작하자마자 풀악셀을 밟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신호등에 정차하는 시간이 7초 이상이면 엔진을 끄는 게 더 이득입니다. 요즘 차들은 이제 신호등에 서면은 자동으로 엔진이 꺼지고 출발할 때 켜지고 하는 기능들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그런 기능이 없더라도 자기가 직접 끄면 돼요. 이거는 이 외국에서 실험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약 7초 대략적으로, 차마다 약간씩 틀릴 수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7초 정도 이상이 됐으면 엔진을 끄는 게 더 이득입니다. 자, 이제 연비를 절약하는 운전법과 원리 확실하게 아셨죠? 자, 이번 영상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느리게 운전하는 게 무조건 연료를 절약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나도 답답하고 뒤에서 차도 답답하고, 그래서 연비를 절약하면서도 다이내믹하고 재밌는 운전을 할 수 있다. 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내일부터 좀 더 즐겁게 운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Peace! 자, 그럼 제 차의 연비를 한번 볼까요? 11.1L per 100km. 100km를 가는데 11.1L의 연료를 썼다는 얘기죠. 평균적으로.